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풍할 원장 김준성입니다. 자, 오늘은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자, px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눌 때, 자, 2차식으로 나눌 때 풀인데요. 자, 나머지가 이제 x-1이고 x-1로 나누었을 때, 자, 이건 1차식이죠. 나머지가 1일 때, 자, px를 현재 몇 차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해봅시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자, px는 이런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빼기 1이라 쓸 거고, 선생님이 두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써서 p1은 2다 쓸 거예요. 자, 이럴 때 px를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요령처럼 할게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2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x-1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리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부터는 이 x제곱 플러스 1에 a를 붙이고 뒤에 추가로 x-1을 붙이겠다. 자, 이 부분이 설명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그냥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p1은 2니까 대입할게요. 자, x에 1을 넣으면 이 식이 0이 되면서 1을 넣으면 2a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데 너의 결과가 숫자 2랑 똑같다. 지금 이 수를 쓴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a는 몇입니까? 1 이렇게 표현이 돼서 결국 이 나머지 영역에 a에 1 넣으면 x제곱 1 더하기 x-1이 되어 결국 x제곱 더하기 x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자, 최고 차잉의 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의 세 가지가 똑같이 1을 표현할 때 f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 오른쪽에 있는 1을 식을 넘겨서 생각하면 f1에서 1을 뺐을 때나 F2에서 1을 뺐을 때나 F3에서 1을 뺐을 때나 나머지가 몇입니까? 0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fx-1이라는 이 방정식은 근을 1과 2와 3으로 가지는 방정식이다. 왜? x에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그러면 fx-1을 선생님은 x-1, x-2, x-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1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fx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1만 넘기면 되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fx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4를 구하는 거고, f4를 구하면 3, 2, 1에 1을 추가해서 정답은 7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지금 0이 아닌 세 실수 x, y, z가, 자, 둘이 합쳤더니 넌 양수예요. 근데 나눴더니 너는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어요. 자,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다음 결과를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럼 이번 문제는 지금 이 부분부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두 개를 합쳤을 때 루트 x, y가 된 건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이 상황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오직 한 경우 저 경우가 되는데 y가 음수이고 z가 양수일 때만 됩니다. 0보다 클 때.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것도 비정상이 뭐냐면 루트 x와 루트 y를 곱해서 딱 한 번 이렇게 마이너스를 뱉으면서 합쳐지는데, 이때가 x도 음수고 y도 음수일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현재 y는 음수이지만 x는 뭐다?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x는 양수였다. 그럼 절대값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부호팍인데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너 자체는 플러스로 해서, 자, 이번에는 y가 마이너스고 z가 플러스인데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너 전체는 음수로 해석되고, 음수로 해석된 건 부호를 반대로. 세 번째, 자,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데 음수에 음수를 곱하면 양수고 z도 양수여서 너는 그대로 x 빼기 y 더하기 z로 해석. 그럼 계산할 때 x 서로 사라지고 지금 y도 플러스가 돼 사라지고 z도 사라져서 오직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 y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4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i가 섞여 있는 식은 계속 곱해서 계속 거듭제곱해서 누가 1이 나올 때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한번 제곱해 보죠.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를 제곱하면 암산할게요. 분모는 2i, 분자는 2가 나와서 너는 i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제곱했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거를 4제곱한 느낌인데, 너는 i분의 1을 제곱한 거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제곱했다는 건 이 처음 있는 식을 이제 8제곱한 느낌인데, 너는 이제 4제곱을 2번 곱한 느낌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이 식이 1이 되기 위해서는 n이 최소 몇이다? 8번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n의 최소값은 8이 돼야 1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괄호 열고 1 빼기 i의 루트 2를 한번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분의 숫자 2가 돼서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녀석을 한 번 더 제곱한다는 건 4제곱이 됐는데, 너는 제곱인 i분의 1을 제곱해서 너는 i제곱분의 1이니까 마 1이 되고, 또 너를 제곱한다는 건 넌 8제곱이 되고 4제곱을 2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너가 1이 되는 것도 n이 몇일 때요? 8인 겁니다. 8인 거. 이렇게 8. 그래서 너도 8.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이 2니까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은 몇입니까? 그렇죠. 8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x에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3의 알파 더하기 5는 0이다 써야 돼요. 이 문제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버리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얘를 유추하는 건데, 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2알파 6알파니까 1 곱하기 2합니다. 곱하면 2알파의 제곱 더하기 6의 알파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건 다음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었다. 그럼 같은 원리로 베타를 썼을 때도 얘도 마이너스 10이 되었다라고 같은 원리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괄호에 있는 값은 마 10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고, 그 뒤에 것도 마이너스 7이니까 7, 7에 몇입니까? 49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6번은 자, 이런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두 근의 합을 했을 때 0이고요. 두 근을 곱했을 때는 음수다, 근각계수의 관계 두 가지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너의 결과가 몇입니까? 0이란 소리고, 마이너스에 어차피 없어져도 되고요. 그쵸? 0이니까 오른쪽이. 인수분해하면 마4 뿔 1이 0이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a, b를 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a분의 c를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두 근의 곱인데, 너가 음수란 소리는 2보다 누가 a가 더 큰 수니까
아, 이럴 때 A는 누구만 4만 되겠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다음. 자, 복소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Z1과 Z2의 켤레가 같다면 이라고 했으니 Z1이 A 더하기 BI면 Z2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고 두 식을 더하면 그냥 우리는 예쁘게 2A만 남으니까 실수이다. 기억이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Z1과 Z 켤레가 같을 때 또 똑같네요. 같은 상황일 때 둘을 곱하면, 자, 이건 둘을 곱한 거예요. 곱하면 합차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 되어 결국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 결과가 0이 나왔기 때문에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죠. 왜? 복소수로 표현된 이 A, B는 우리가 항상 실수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은 오직 0, 0밖에 없으므로 결국엔 A도 0, B도 0이어서 Z1은 몇이다?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복소수의 합이 0이면 꼭 Z1이 0이고 꼭 Z2가 0이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지만 그게 아니죠. 자, Z1이 1로 넣었어요, 선생님은. Z2를 I로 놨어요. 복소수니까.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경우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0이고 0이다일 필요는 없다. 그쵸? 그 정답은 3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란 방정식은 한근이 알파고 한근이 베타인 식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이 좀 이상합니다. 알파 베타를 넣었더니 똑같이 누가 나왔다? 1이 나왔다. 그러면 양변에 1을 넘겨서 F알파에서 1을 뺐을 때 어떤 방정식과 F베타에서 1을 뺐을 때 방정식의 결과는 모두 0이다. 이 0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0이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fx-1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에 알파와 베타를 넣으면 그 해가 0이 된다. 결과가. 곧 해는 알파와 베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네.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x-베타라 쓸 수 있는데 너는 결국 처음에 나온 이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x-3과 완전히 1번 너와 2번 너와 3번 너가 일치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fx에서 1을 뺀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x-3이랑 일치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fx는 뭡니까? fx는 같은 식인데 x제곱 더하기 x에서 1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2가 되어 결국엔 f3을 구할 거고, 자, f3을 구하면 9에서 3을 더하고 2를 빼니까 정답은 몇이다? 10이 되겠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다음. 자, 39번 조금 헷갈리는 문제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알파 베타의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를 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절대값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때 A, B를 구하자. 그럼 1번. 우리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하고, 그럼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무튼 마이너스 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몇 B이다? 2B라 쓸 수 있고, 세 번째, 자, 이게 두 번째로 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해석할 건데 지금 알파가 음수고 베타는 양수니까 너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 해석할 수 있고, 또 절대값 알파 베타인데 음수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너의 부호는 음수가 될 터이니 너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새로운 두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이 너와 너였으니까 계산을 할 건데, 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이 식에 의해서 그냥 플러스
2b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이 방정식 두근을 너와 너로 생각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써볼게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와 나머지 근인 2b를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3a 플러스 2b라 쓸 수 있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와 2b를 곱했더니 a분의 c에서 12의 b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식에서 약분이 진행돼서 6이 남아서 마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이 위에서는 이 b가 사라지면서 마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입니까? 3의 a다. 지금 방금 바로 이 식이 뭐였죠? 마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 밑에 식이 마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의 2다. 그럼 두 식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두 개도 같은 얘기겠네요. 결국 3의 a는 6이 되어 a는 몇이었다? 2였다 라고 볼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인데 마이너스 a군요. 마이너스 2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마알파 플러스 베타죠. 마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둘을 연립방식 풀면 2베타는 4 그래서 베타는 몇이고 2이고 알파는 마이너 4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에 의거해서 이제 b를 구할 건데 b는 두 개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8, 2의 b니까 b는 몇이다? 4였다. a는 몇이었다? 2였다. 그래서 a와 b는 2와 4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는 40번입니다.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도 1일 때 자, p 알파가 베타고 p 베타가 뭐예요? 알파라고 나왔을 때 자, 다음 물음 1번을 한번 답해보자. 자, 지금 p 알파가 1-알파고 p 베타가 1-베타임을 보여라 라고 했죠. 한번 끊고 생각하죠. 자, 이 식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어요. 알파는 1-베타 또는 베타는 1-알파. 그래서 이 베타의 위치 대신에 너를 대입하고 알파 위치에 너를 대입하면 결국 이 앞의 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써보죠.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우항을 좌항으로 이항하면 p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와 p 베타 빼기 1 더하기 베타는 오른쪽이 0이고 0이다. 그럼 이 알파라는 자리와 베타라는 자리는 미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px 1 더하기 x는 몇이다?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다? 알파와 베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px는 p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자,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우리가 예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뭐다?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너도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방정식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에서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 a가 붙어야 됩니다. 왜?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최고차의 계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a라는 계수가 붙어도 두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니까 a를 붙였어요. 그럼 a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바로 p1은 1이라고 발견할 거예요. 모든 x에 1을 넣으면 p1 빼기 1 더하기 1은 a 쓰고 1을 넣으면 1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엔 p1은 뭐라고 볼 수 있고 a라고 볼 수 있고 p1이 1이니까 a는 1이었다 라고 표현될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1이니까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다 라고 px-x 이 식은 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써볼까요? p의 x 빼기 1 더하기 x는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 볼 수 있고 겨우 px라고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가 결국에는 최종 결론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1번까지 문제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모든 문제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